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좀 더 커졌는데 코스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더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두 분의 종목 OX로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LNF입니다. 저희가 앞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 효과로 호실적이 지속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는 좋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두 분에게 한번 투자 의견으로 여쭤볼게요. OX는요?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LNF의 이 테슬라 효과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로 뽑혀오던 것들이 LNF였는데 또 최근에 또 여건 악재가 조금 겹쳤어요. 산업부에서 테슬라의 LNF의 미국 공장 건설을 불승인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기술 유출 우려가 조금 불거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승인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LNF 측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 보안 관련 사항들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럴 것들이 지금 IRA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국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한 어떤 불리한 어떤 조건들 속에서 놓여 있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조금 마지막 어떤 카드를 통해서 LNF를 조금 한 번씩 마지막 카드로 잡고 있지 않았나,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 결국엔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무게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서 니켈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배터리, NCMA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NF가 이 NCMA 배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저가 매수로 충분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니켈 함량 80% 이상이 함유된 양극재를 만드는 것도 LNF고요. 90% 이상이 들어가는 NCMA 배터리를 상용화한 것도 LNF가 유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력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8월에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 양극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제 본거지를 갖고 있는 메인 공장, 지금 2공장까지 있는데 이제 대구 3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서 6,5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98%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호적인 환율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리튬 원자재가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에너지 공급망이 조금 쇼티지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력난을 이유로 리튬 생산을 조금 줄이는 부분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도 리튬 자체가 많이 생산되지 않는 부분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이 얼마든지 과거의 요소수 사태처럼 리튬을 공급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리튬도 공급망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LNF도 호주라든지 미국, 캐나다 쪽, 그리고 지금 FTA를 맺은 칠레 쪽에서 안정적으로 리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해서 좀 힘내서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애플페이 관련주로 오늘 상승했던 그 테마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타고 날 수 있을까요? 주가가 좀 가다만감은 있는데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은요? X로 일치가 됐고요. 오늘 이 종목이 12%나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2.72% 상승만 보여준다는 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투자 포인트보다는 이슈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플페이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특별하게 뭔가 팩트 체크가 된 것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애플페이 관련주죠.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페이에 대한 최초 뉴스가 나온 뒤에 아니라고는 했지만 도입 시기랑 그리고 가용 카드 점점 더 구체적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재료 소멸 시기가 좀 도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보로 애플페이 국내 도입 시기가 11월이고 그리고 현대카드 사용 약관이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이나 좀 부정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캔들을 좀 보더라도 갭을 좀 띄운 이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제자리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어제는 외인과 기관의 수비 이제 매수세가 확인이 됐지만 오늘은 또 매도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애플페이 도입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정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잡기는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더 들고 간다거나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볼게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상승장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수요 감소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이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저도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으셨어요? 또 3차까지. 저도 3차까지만. 근데 4차 안 맞으셨죠? 네. 왜요? 요즘 분위기가 맞으려는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니 네. 그 맞으라는 말이 딱히 없길래 그렇죠. 그랬어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또 사실 여기저기 다 통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건지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의 이제 독감 백신 생산 개발까지 포기를 해가면서 코로나19 백신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스카이 코비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하늘길이 열리는 상황에 지금 스카이 코비원이 미국의 FDA라든지 뭐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의 어떤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여기 승인이 모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코비원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 여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보통 이제 수요들이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 업계에서 보자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으로 백신을 맞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스카이 코비원은 지금 200명이 채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FDA 승인도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뭐 감기약을 먹더라든지 주변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많고 백신을 맞겠다라는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악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IRA 법안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미국에서 발명된 생명공학 분야의 모든 것을 이제 미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법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도 바이오 분야의 자국 내 제조 원칙이 계속됐을 때는 이제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국내 제약업체에도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불리한 어떤 환경 속에 처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차 접종은 기저질환자, 노인 이렇게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자가 안 왔나 봐요. 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외에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전력 인프라와 PC 칩스입니다. 뭐 칩셋 미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종목 볼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칩셋 미디어 그리고 LS 일렉트릭인데 오늘 뭐 시장 좋으니까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를 지금 사야 될 이유는요?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빨간불이기 때문에 조금 유쾌하게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쪽으로 또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또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매출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 중에서 내연기관이나 뭐 전기차 등의 상승세가 좀 보여진 뒤에 단기적으로 좀 피로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순환매가 좀 들어오거나 그리고 시간이 뭐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반등할 때 성장주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갖춘 뒤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부각될 때 그럴 때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책 뭐 발언이라던가 모빌아이 IPO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안정성 고루 갖춘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으로 강한 조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재무가치 향상을 좀 보이고 그리고 올해 연말이라던가 이렇게 실적 성장세가 좀 전망되는 그런 종목이 취재 미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의 좀 전반적인 약세 자체를 좀 이겨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기에 그리고 이슈가 좀 겹칠 때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발언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국 기업 이제 ARM이죠, 그렇죠?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충분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매수 추천 드리는 거는 종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과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을 한번 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전기차 구매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주택도 이 전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길게 증가할 것이고요. 유럽연합이 지금 리파워 EU에서도 밝혔다시피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를 하고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다변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력망 수요도 늘어야 되고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선행이 되어야 태양광이 되었든 뭐 풍력이 되었든 여러 신재생 에너지들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LS 일렉트릭은 네옴시티 등의 어떤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들로 인해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뭐 LS 전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세 분출이 있었거든요. 해당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 자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난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계속 깊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등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앞으로의 기후 변화 움직임을 본다면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들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변압기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니즈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LS 일렉트릭의 전력 기기가 유럽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용 고부가 직류기기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배터리 업계가 해외 사업장의 증설 자체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 안에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역대급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 보시면 지난해 말 1조 초반에서 올해 2분기 말 1조 7천억 원으로 7천억 원이 훨씬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태양광 사업, 신재생 사업 쪽으로도 이 EPC 부문에서는 선두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PC라는 게 설계, 시공, 조달까지 맡고 있는 어떤 종합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해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인 부분들 매출도 보시면 태양광 쪽에서 지난해 820억 원이었고요. 올해 2배 정도 늘어난 1,50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자도 프로젝트 그리고 비금도 프로젝트 등이 이제 매출액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61,500원, 손절은 44,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까지 마감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 외 수급으로 볼 때는 오늘 방승실장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좀 특징적인 게 사실 지금 그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간 상승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 좀 특징적인 걸 좀 살펴보자면 네이버를 좀
보겠습니다. 포시마크 인수 공시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감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많이 빠진 그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붙으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좀 전방 수요가 부진한다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는 이슈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LCD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단단하게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특징적인 건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지금 15% 정도가량 급등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 또한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매도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파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5시 좀 넘어서 한 6시 경에 공시가 좀 발표가 됐죠. 전환사채 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또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기간에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대표 종목입니다.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 상위 SK 하이닉스였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라는 건 모두 다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켜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 다만 오늘 조금 상승 탄력이 나와주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을 과거부터 한번 쭉 읽어봤을 땐 과거에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했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에 워낙 민감한 반도체주이다 보니까 불황을 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매출면이라든지 주가면에서도 상승 탄력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뭐 수급 논리로 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전선 8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사업이에요. 해서 수주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에 해외 공장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네이버가 계속 8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글로벌 증권사들이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가 계속 조정받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